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오늘 바삭한 초대석에서는 이정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정민 위원장님은 사실은 이제 그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이시잖아요. 네, 그 네. 이주영 씨 아버님이신데요. 네, 제가 네. 이런 말씀 여쭤봐도 될지 모르는데 사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지. 초기에는 참사가 이제 일어나고 초기에는 저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이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냥 매일매일 이제 그 술과 슬픔으로 그냥 그렇게 달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유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위로도 받고 위안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해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네. 저희가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알고 싶고 궁금한데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밝혀달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전혀 안 해주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희는 사투를 벌려야 되고 네. 길거리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을 굉장히 고되게 그렇게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HY님이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거다. 안녕. 아름다운 독터님도 이제 오랜만에 뵙는 거다. 제우티님이 얘기하셨고 루카스님이 유가족 대표분 힘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지와 응원 보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맙시다. 이런 얘기 많이 지금 거북이님도 하시고 라이언님도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죠. 지난 18일 날 기자회견 하셨어요. 네네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청장을 전달하셨는데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일주기 추모 대회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일주기 이 큰 참사에 대해서 일주기 추모를 준비하는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 추모 대회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고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것들도 밝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음에 저희가 너무 참담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이렇게 추모 대회를 열고 있으니 참여라도 좀 참석이라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이라도 하고 입장을 좀 밝혀달라라는 이제 측면에서 저희 가서 초청장도 주고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사실 초청장을 내미는 그 마음도 사실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정부 여당에서 항상 1년 동안 줄기차게 저희한테 이야기했던 게 정쟁이었거든요. 정쟁으로 계속 프레임을 짜서 저희들을 그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가족을 이런 입장의 아픈 마음을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계속 이제 정쟁의 프레임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초청장도 보냈고 여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일일이 방문해서 다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가 사실은 이제 올해 2월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고 시청에 사용 신고를 했는데 서울시가 불허했어요. 네네. 분향소 사용 유지하기 위한 행정심판도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서울시가 자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얘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족과의 공식 만남을 왜 피하냐는 질의에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족들과 대립 중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놓고도 철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생각입니다마는 마냥
1년, 2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기까지는 시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조, 협조 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을 유족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그동안 서울시 측이 유의미하게 제시한 대안이 없어 오 시장을 안 만난 것이라며 우리 의사를 반영한 추모 공간도 처음 듣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상황이죠. 예, 예. 이게 얼마나 되나요, 액수가? 지금 1차로 부과한 게 약 한 2,900만 원 정도 네. 되고요. 아마 뭐 계속해서 2차, 3차, 5차 쭉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초기에 추모 공간을 우리가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처음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에서 이제 이거 MBC 뉴스에서도 그때 초기에 나왔었지만 서울시에서 제안한 추모 공간이란 곳이 저희가 그 일반 그러니까 관의 건물이 아닌 일반 개인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그걸 하는 건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전혀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MBC에서 그 취재를 하고 그곳을 직접 가서 취재를 해봤는데 그 빌딩 주인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부분에서 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던졌는데 사실은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이렇게 하겠노라고. 거기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실망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녹사평에 있다가 녹사평에서는 도저히 그 보수 이제 유튜브들이 공격 때문에 시달려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강화문 쪽으로 이제 나가겠노라고 서울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우리가 분향소를 차려서 이제 세종문화회관 바로 옆에 거기는 공간이 딱 숨어 있는 공간이라고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노출되어서 공격받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그냥 좀 숨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곳이 제일 괜찮아서 그곳으로 가겠노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강경하게 이야기하면서 제안했던 게 녹사평역 지하 4층이거든요. 녹사평역 지하 4층.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실망을 했었고 네. 더 이상 서울시하고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때부터 소통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저희하고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언론에다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노출이 안 되고 그냥 숨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 보인다. 예, 보이지 않는 지하 4층 이런 공간으로 그냥 숨어 들어가서 나타나지 마라라는 것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족들은 소통을 끊었고 근데 이제 우리 대책회의에서 그래도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안 되니 우리가 창구는 열어놓겠다 해서 이제 대책회의하고는 창구를 열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신환 부시장이 그만두고 난 뒤에 새로이 정무부시장이 이제 들어와서 인사 정도만 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물밑으로 뭐 엄청 이렇게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추모 공간을 용산구청이랑 서울시가 이렇게 같이 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추모 공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네. 서울시에서 우리가 추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추모 공간을 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태원역 1번 출구 그 이제 참사 현장에 저희가 용산구청이랑 이제 협의를 하면서 기업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네. 근데 기억할 수 있는 기업 공간에 그거는 기억 시설물입니다. 일종의 그것을 아마 추모 공간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잘못해서 잘못 표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 그 기업 공간은 그냥 우리가 이곳이 참사의 현장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빌보드를 2개를 설치를 해서 그곳에 이제 시민들이 와서 애도의 표현을 이렇게 붙이고 하는 뭐 그런 부분에 지금 시설물을 준비하고
26일 날 이제 그 설치가 완성이 되면 네.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모 공간이 아니라 이제 기억 공간이고 이게 그렇습니다. 엄연히 의미가 다른데 좀 예, 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예. 거고. 근데 사실 이채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기 위해서 국회도 자주 다니셨고 네. 단식 농동도 하시고 삼보일배도 행진하셨고 사실 너무 많이 네. 고생을 하셨어요. 어떠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이 너무 외면을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여당에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만나달라 계속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만나주질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조영원 대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간담회도 하고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도 했었고 또 어떻게 됐든 반대는 했었지만 이제 저희가 호소를 해서 국정조사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들어오면서 전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저희는 대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국힘당 당사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하면서 우리하고 대화를 좀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외면하고 아예 대화를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그것이 답답했었고 결국은 국정조사나 특수본 수사나 모든 것이 제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문제점들이 좀 밝혀져서 저희가 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지금 정부의 기관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김강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특수본에서도 그렇고 서부지검에서도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에서 털어맞고 지금 계속 뭐 2달째 지금 털어맞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뭔가 이 상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특별법을 이제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었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유가족들이 몸으로 움직이고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할 수 없이 유가족들이 뭐 산볼배도 하고 행진도 하고 이런 진한한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도 국회에서 조금 눈길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이걸 하면서 너무 답답했던 게 사실은 이건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국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했었습니다. 보배님이 저희 애들도 20대입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하셨고 이렇게 요조님은 사고 난 후의 태도가 더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미라클님이 가족분들의 간절함이 어쩌면 그토록 닿지 않을 수가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HY님이 지금 정부 관계자 전원이 이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반드시 책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이제 6월에 특별법이 국회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때 국회에 계셨죠. 네네. 어떠셨나요? 그때 저희가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갔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되었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너무 마음이 참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예 여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조차도 하지 않고 모두 퇴장을 해버렸거든요. 네. 굉장히 무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퇴장을 해야 될 일인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패스트트랙 필요 없다고 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퇴장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 국민들이 보는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 참담했고 놀라웠습니다. 두 분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국회도 많이 반성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곧 총선 또 오기지만
그런 자세를 버려야만 국민들 앞에 이렇게 신망받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은 됐는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잖아요. 네네. 이제 뭐 이게 이제 계류 중인 걸 통과하고 본회의 넘어도 사실은 대통령 거부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얘기가 그리고 이제 뭐 국회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패스트트랙 통과하고도 사실 행안위에서 또 행안위 의원들이 또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또 퇴장을 해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안위도 이제 야당 의원들을 통해서 신속 처리안으로 해서 이제 빨리 통과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또 법사위로 올라가니 법사위 원장이 또 이제 김도읍 위원장이고 국힘당 위원장이다 보니 아예 검토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결국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날짜가 지정된 날짜가 흘러가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참 답답하긴 한데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뭐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면 아마 본회의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저희가 목표는 연내에 네.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고 나면 국회에 가면 저가 이제 국회의장님을 만나서 국회의장님이 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본회의에서는 이제 연내에 좀 통과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 저희는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 법안 자체가 사실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이냐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 논의조차도 저희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큰 참사에 많은 국민이 희생이 되어서 그 원인을 밝혀달라고 하는 이 법안인데 이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고 만약에 친다 그러면 저는 이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거부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도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생명기본안전법이 있다는 걸 여당을 통해서 저희는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법안을 보니 사실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20년 11월 달에 그게 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어져서 법안이 만약에 형성되어 있었다면 저희가 길에서 그렇게 사투를 벌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뭐 조사 기구를 꾸리기 위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자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참사가 발생되면 계속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뭐 어떤 길에서 투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법안은 모두가 그렇게 하는 행위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국민들이 길에서 목소리를 내고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 전부인데. 많은 희생 위해서 예.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정말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태원 이제 이 참사가 마지막으로 이 유가족들이 길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하는 것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명안전기본법이 꼭 되게끔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이번 추석에 사실 이제 12.9 참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이 모여서 함께 차례도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말씀들이 좀 오가셨을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참 다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될 시점은 우리 유가족들은 굉장히 슬픈 마음이 아픈 정반대의 상황이거든요. 네. 정말 이 가을 하늘에 꽃 구경을 가고 막 이런 날들이 유가족들한테는 너무 아프고 힘든 날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명절 때 가족들이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했는데 결국은 개개인으로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애도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보내자 해가지고 추석 때 그렇게 했었고
다행히 이제 조계종에서 그런 이제 음식과 과일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와서 서로 위로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추석 그 상차림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 모여진 시민들하고 같이 음식 나눔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좀, 네. 좀 위안을 받으셨어요? 많이 위안이 되었죠. 만약에 그냥 혼자 있었으면 그 슬픔을 감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유가족들이 같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위로가 많이 되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해준 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기자 초년병 때 성수대교 참사 아, 이후에 10년 지난 뒤에 유가족분이 이제 그 추모탑 앞에서 네, 네. 그거를 취재를 하면서 이게 굴러가는 슬픔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이 가족들끼리 힘들어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강구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대화를 저희가 초기에 유가족들이 가장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게 같은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 그 이상은 없다고 봤었거든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치유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이지만 내 가족 외에는 한 번도 만나보지는 아이들이지만 이제는 너무나 친근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주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영정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네. 그 전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가족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정을 보면 그 아이들 얼굴에서 부모님 얼굴이 보여요. 그게 많이 참 달라진 부분이죠. 네. 스마트님이 잘하셨어요. 힘내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불행히도 재난은 반복되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사실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고위직에 있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대통령 욕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생각과 판단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을 존중하지 못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사는 언제든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어쩔 수 없다. 뭐 재난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 뭐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엄청난 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난 안전에 관한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려 1조 되는 예산을 혈세를 투입을 해가지고 구축을 해놨거든요, 장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가 또 발생했어요. 그 장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용지물이었거든요.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축해 놨으면 뭔가 유의미한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장비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감과 소명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상민 장관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바로 나타나야만 그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만 그다음에 참사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너무나 안일한 태도죠. 그래서 그 이상민 장관은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있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해밀턴 1번 출구 앞 해밀턴 호텔 골목에 이제 보니까 정말 많은 추모 메시지가 이제 포스트잇에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로 조성된다고 하는데 이제 26일 날 공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게 완성되는 시설물 아닙니다. 네. 미완성의 시설물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도 많은 인파들이 계속 갈 것이고 네.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가 그 참사가 일어난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머릿돌을 통해서 네. 이 공간이 이제 이 참사가 발생한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설물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국내에 많은 참사가 발생됐지만 아까 성수대교도 말씀하셨고 뭐 삼풍백암도 그렇고 많은 참사가 발생되었지만 그 참사 현장을 기억할 만한 어떤 시설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것이 굉장히 저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 처음으로 참사 현장에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 참사 현장을 기억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헬로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태원을 굉장히 자주 갔어서 좀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헬로윈 축제 기자 취재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인파에 떠밀려 가지고 카메라 기자랑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만나고 이런 적도 있어서 그 사고가 났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신 공간이잖아요. 유가족분들 입장은 어떠실지 그러니까 이태원을 가도 되나 헬로윈을 즐겨도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어요. 사실 어떠세요? 최근에 이제 할로윈 데이가 이제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올해는 할로윈 축제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업체들마다도 이제 그걸 뭐 자중하자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축제가 잘못을 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태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젊은이들이 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실 대한민국에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그 중에 하나인 공간이 또 이런 참사로 인해서 그냥 지워지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올해 많은 젊은이들이 예전과 다름이 없이 가서 축제를 즐겨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즐기고 많이 하되 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인을 시켜주고 생각을 하고 네. 향후에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좀 되새겨주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날 이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에서 네. 추모대회 열리잖아요. 네.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네. 지금 이제 10월 29일 날 저희가 이태원 출구 앞에서 사대종단의 기도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족들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행진을 해서 서울 광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2시부터 4대 종단 기도회를 하고 행진을 해서 서울 광장에 도착해서 5시부터 이제 추모 대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약간 2시간 가량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서울 광장을 좀 열어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서울 광장에서 열어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분향소 옆 도로에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일주기 추모제는
안전 때문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 그 추모대를 여는데 도로에서 한다는 게 너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이거는 광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해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서울광장 열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열렸으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셨으면.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번 추모 대회는 좀 참여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초청장을 만들어서 정치계, 종교계, 사회단체, 저희 유가족들이 다니면서 다 초청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모 대회를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참사에 대한 기억들이 지워지고 국민들한테 잊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정부 여당이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전히 이 참사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좀 던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미향 나는 미미님이 서울광장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셨고 레몬트리님이 꼭 참석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시카메버리님이 응원을 하셨습니다. 루카스님이 어려운 걸음 하셨을 텐데 그 용기에 감사드리고 위로의 말씀 힘내십시오라고 고맙습니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